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금쪽이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선생님, 금쪽 같은 내 새끼 20화에 나오는 금쪽이가 네. 첫인상이 좀 듬직한 느낌이 있었죠. 있었죠. 네, 좀 어떤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나요? 이번 금쪽이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어요. 네. 어린 남동생 아가들이 2명 정도 있었고, 아빠와 아들이 본래 되게 이제 관계가 좋은, 되게 사랑이 많은 관계로 보여졌는데, 아마 동생들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동생들을 돌보면서 관계에서 좀 약간은 서먹하고 좀 멀어진 느낌? 네. 그런 면들이 좀 보였고요. 금쪽이는 혼자서 굉장히 밥도 잘 챙겨 먹고 수업도 잘하고 뭐 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어린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네, 좀 모범적인 느낌이 음. 좀 있었죠. 네, 네, 6학년이라 그런지 더 좀 의젓하게 보여지는 네. 좀 금쪽이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금쪽이가 엄마 회사 다녀오는 동안에 혼자서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점심에 이제 혼자서 이제 우동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도 다 스스로 하고 점심도 챙겨 먹고 혼자서. 네. 이제 사실 주변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 6학년이라도 모두 다 이렇게 좀 자기 할 일을 좀 제대로 해내는 거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해내는 것이 네. 좀 자연스럽게 보였거든요. 네, 이번 금쪽이의 경우에는 네. 뭐라 할까 다른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친구는 누군가의 잔소리라던가 또는 통제가 없을 경우에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더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마다 뭐 자신의 방향을 또 이끌어 주거나 부모가 잔소리를 해서 적절하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없어야 또 오히려 독립성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좀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예 이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네. 스스로 잘한다. 오히려 잔소리를 했을 경우에 네.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다른 성향의 아이들보다 극도로 네.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네. 더 저항하는 느낌이 더 있다. 저항하거나 대립하거나 네. 대들거나 해서 굉장히 갈등 관계가 초래될 수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 간에 좀 다투는 날선 표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예, 퇴근해서 이제 점심 뭐 먹었냐 이게 물어보니까 네. 아이가 우동 먹었어요 하고 대답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가 못 들었는지 또 그래서 뭐 먹었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동 이러고 짧게 말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엄마가 바로 약간 버럭하시면서 네. 아이한테 왜 화내냐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아이 입장이랑 좀 엄마 입장이 좀 각각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일단은 아이 입장에서는 우선은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 나타났는데 네. 그것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엄마랑 아이랑 말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면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온라인 숙제라는 것에 대해서 챙기는 면들이 좀 나타났고 아이가 휴대폰 사용 시간이 다 돼서 잠겨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습토로 뭘 보내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엄마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하라고 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네. 뭔가 좀 부산스러운 상황에서 아이한테 계속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아이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숙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네.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 좀 엄마에게 짜증스럽게 이야기했던 건 사실이죠. 네.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갑자기 아이한테 화를 내자 이제 금쪽이가 놀란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상 볼 때 저도 되게 답답한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엄마, 아기가 얘기하는데, 물론 네. 6학년 아이지만, 얘기하는데 엄마는 계속 뭔가 막 뭐 움직이면서 막 바쁘게 막
애기 얘기를 좀 건성으로 듣는. 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가 서로 오가는 것이 좀 답답하게 보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엄마랑 이제 싸우다가 말다툼 하다가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희 네. 집에도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이가 좀 반항한다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표정이나 말투가 그냥 좀 답답하고 좀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제 화를 내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아이도 화내면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저는 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좀 아까 말씀에 이제 놀란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네.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가 그 대화 중에 자기는 자기 해야 될 걸 하면서 엄마한테 대답도 충실히 하려고 애는 썼거든요. 네. 썼는데 엄마의 갑자기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화에 아이는 이게 왜 갑자기 저렇게 화를 낼 사안이지? 라고 좀 받아들이는 얼굴 표정이 좀 나타났던 것 네. 같아요. 아이는 이제 숙제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면서 엄마도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엄마는 아이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네. 아이의 입장이 조금 더 좀 광범위했네요. 자기가 네. 할 일도 하고 네. 엄마의 마음도 살피고 네. 이제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아이는 반응을 했는데 엄마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 예, 엄마가 요번에 금쪽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네. 감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나는 성향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이제 금쪽이가 감당을 하게 되는, 금쪽이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좀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영상 또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이제 네. 금쪽이가 동생들하고 관계도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금쪽이가 이제 가만히 좀 TV를 보는지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생들이 이제 똥돼지라고 이제 네.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말장난을 또 하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파리채로 금쪽이를 이제 때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금쪽이가 하지 마라 하고 말로 하다가 이제 동생이 계속 치면서 이제 도망가니까 사실 쫓아가서 동생을 저 현관 구석 아니 베란다 구석 어딘가로 가서 파리채 뺏어서 이렇게 사실은 콩콩콩 하고 치잖아요. 네, 이제 네, 그 다음에 살짝 묘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제 동생이 그 다음에 좀 억울했는지 이제 크게 소리 내면서 막 우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금쪽이한테 동생 울리지 마라 그러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 금쪽이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동생이 와서 파리채로 날 때렸고 뭐가 이래서 내가 이제 가서 그렇게 콩콩 한 거다 이제 말은 하는데 아빠가 이제 금쪽 얘기 듣다가 고개를 이렇게 싹 이렇게 돌려버리는 모습이 나와서 네. 사실 금쪽이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좀 야속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마 아빠의 어떤 양상이라고 할까? 네. 큰 아이를 대하는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좀 본인들이 지쳐서 네. 아이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억울한 마음으로 일단 동생에게 한마디를 더 하기는 해요. 갑자기 형아를 왜 때려 하고 그것은 마치 아빠 난 진짜 아니라고요 하고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맞아요. 옆에 계셨으니까. 네, 네, 네. 엄마 아빠가 동생들 육아에 지쳐서 많이 이제 큰 아이한테 귀 기울여 듣지도 못하지만 사실 금쪽이도 엄마 아빠만큼 도우려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네. 동생들을 놀아준다던가 함께 돌보는 모습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도 큰 아이로서 이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졌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엄마 아빠가 일하고 오시면 되게 이제 몸도 피곤하고 또 애들이 또 어렸다 보니까 동생들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육아에 또 지치고 해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금쪽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공부도 다 하고 자기 할 일도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상대적으로 좀 덜 챙기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더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금쪽이가 자기 마음을 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억울한 마음, 그런 자기 생각들을 엄마한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는 자기가 말하는 이제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네, 네. 갑자기 엄마가 소리 지르는 거, 버럭 지르는 거 나 싫다 이러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자기 생각을 어쨌거나 표현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바로
반대로 이제 아이한테 너가 계속 말대꾸한다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이러고 이제 금쪽이 네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엄마도 참고 있었다고 막 오히려 같이 이제 화를 내면서 네. 이제 금쪽이한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말해버리잖아요. 이제 네. 그랬더니 금쪽이가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방으로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아이가 좀 자기 생각을 표현하다가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에 이제 보면은 아이는 좀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자신이 표현을 했는데 네. 그것이 부모에게 수용받지 못한 네.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이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아이한테 요구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네. 근데 아이는 그것을 또 받아줍니다. 네. 엄마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엄마가 말하는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기가 수용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거든요. 맞아요. 그 나이 때는 지금 현재 금쪽이와 같은 모습은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고 봐도 네. 당연하다고 봐야 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결코 편안하진 않아요. 네. 말이나 태도가 그 전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당황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충분히 굉장히 불만스럽고 네. 굉장히 못마땅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아니면 굉장히 들떠 있다거나 어떤 에너지의 굉장히 과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의 어떤 질풍노도적인 그 시간들, 네. 아이의 태도가 나중에 어른 돼서도 저러면 어쩌지 하고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모습이다. 네. 사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쪽이의 경우에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딱히 문제가 되거나 아이한테 이거는 개선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훈련을 해야겠다 라는 모습들은 별로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단순히 아이의 말투, 무뚝뚝함, 어떤 퉁명스러움, 좀 엄마보다 약간 엄마 위에서 얘기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사춘기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계속된다면 좀 걱정되는 주제이기는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요 상황들, 시기에. 요 시기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하면 네.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아시면 아이가 그냥 사춘기니까 지나가겠지 하고 좀 가볍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고 거부 반응이 들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저항을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금쪽이가 계속 억울한 상황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엄마가 이제 자기 편 들어주는 또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좀 봤을 때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애기가 좀 씩 웃기도 하고 네. 예, 또 아빠가 또 금쪽이 속상한 마음 좀 풀어주려고 이제 소파에 같이 이제 약간 어색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아빠랑 둘이서 바람 쐬러 갈까? 그러고 이제 말을 걸잖아요. 네. 이제 금쪽이가 좀 서운해하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랬더니 이제 금쪽이가 하는 말에 되게 다 빵 터졌는데 둘이서만 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되게 솔직하게 네.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하는데 네. 잘 들어보면은 저는 오히려 금쪽이가 표현하는 말들이 이제 엄마는 좀 퉁명스럽고 말투가 좀 거만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그 금쪽이의 이제 표현들은 좀 가식 없고 좀 담백하게 오히려 느껴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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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마음도 잘 생각하고 아빠가 이제 자기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잘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생각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의 어쩌면 특징이라고 좀 할 수도 있는데 네. 자신이 상대에게 느끼는 것들, 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직설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꾸미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바로 표현하는 그래서 거짓이 없고 이 진실한 표현은 가끔 이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것이 이 아이들의 매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발달 감각은 직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직감은 상대나 사물, 상황들을 바로 느껴서 아는 성질이라고 해요. 네. 그것이 굉장히 이 아이들에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느낀다. 네, 몸으로 느끼는 거죠. 직감.
그래서 상대와 얘기를 하다가도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느껴질 때 그것을 바로 파악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재능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것도 재능이죠. 네네.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 작은 오은영 박사가 나타났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네. 아마 두 분이 같은 성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결국에 좀 이야기가 더 진행되면서 금쪽이가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동생이 약간 졸려서 떼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금쪽이가 이제 동생한테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네. 자꾸 막 발로 차고 뭐하고 이제 불편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동생이 졸려서 그러니까 좀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오히려 네.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네. 금쪽이를 또 혼내고 또 그 상황에서 사실 아빠도 좀 같이 금쪽이를 혼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금쪽이가 계속 좀 답답한 마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엄마는 그만 대들고 그만 말대 거라고 이제 화를 또 내면서 이제 금쪽이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방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이가 형을 발로 찼죠. 네. 발로 차는데 자꾸 이렇게 형한테 부대끼게 구니까 형이 옆으로 피해버리고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면서 아이가 또 이제 칭얼거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 모습에서 아이가 지적받아야 될 사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냥 엄마는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아이에게 짚듯이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굳이 아들한테 불러서까지 이러이러한데 애가 왜 이러겠니? 네 동생이 피곤해서 이러는 거잖아 하면서 너는 문제 있어 라고 굉장히 지적하고 야단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났는데 네.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그 상황을 굉장히 굳이 문제 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제 이런 영상 안에서 이제 아이가 결국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서 네. 좀 마음이 안타까웠잖아요, 선생님. 네. 아이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영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번 금쪽이 영상은 저한테 굉장히 매우 인상적이었던 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금쪽이 성향을 우선 애니어그램적으로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번 금쪽이는 애니어그램 9명 중에서 8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유형의 장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노라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네. 뭐 이것은 뭐 분노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분노라는 에너지가 어떤 열정, 어떤 의지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스스로 이제 분노라는 건 이제 그냥 수시로 화가 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안에서 좀 조율하는 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조정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을 억압하고 참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요. 그냥 말이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니까 오히려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8번 유형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8유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목록에 보면 다운 애니어그램 유튜브 채널 안에 보면 재생 목록 안에 이제 어린이 애니어그램 부모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8유형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8유형 아이들의 분노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8유형 아이들의 이제 억누르는 분노, 네. 그 화 이런 거를 눈치챌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혹시 대화 중에 좀 답답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심정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심정에 나타나거나 네. 답답하거나 할 때 분노라는 에너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들은 자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말이 단답형이고 퉁명스럽고 감정에 실리지 않은 듯한 뚝뚝한, 그래서 상대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말투로 이 아이들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야단을 맞거나
궁지로 몰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투나 표현하고는 다르게 이 성향의 아이들은 상대의 기분이나 말투, 상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배려하는 면에서는 속이 많이 깊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했던 네. 이제 되게 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상대의 어떤 기운, 네. 이제 그런 것들 느끼는 이제 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8번 유형의 아이들 안에 이제 섬세한 마음이 있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데 네. 정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대화가 통하는 좀 가족들 좀 몇몇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우리가 이제 8령 아이들 양육 방향 이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20화에 나오는 이제 금쪽의 모습을 좀 8유형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과 연결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네. 이제 말투가 단답형이고 네. 좀 특명스러운 면이 있고 네. 좀 분노의 에너지가 이제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좀 자기 어떤 느낌,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좀 답답해하고 좀 억울해하다 보면 좀 네. 분노의 에너지가 좀 올라온다. 네. 그리고 아빠가 여행 가자 했을 때 이제 다 웃었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보다 네. 직접적으로 이제 어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이제 말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자기 생각을 좀 표현하는 면도 네. 또 특징적인 특징이죠.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외적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세한 그런 마음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요약을 잘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희가 이제 8형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을 네.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하면 아이가 좀 본연의 모습을 좀 자유롭게 펼치면서 좀 지낼 수 있을까요? 8류형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외적으로는 외모적으로 되게 단단해 보이고 네. 뭔가 골격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내면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동심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순수한 그런 에너지를 지닌 아이들이에요. 네. 사실 귀엽고 이쁜 것들도 엄청 좋아하고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동물들도 되게 사랑을 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는 너를 믿고 네가 그렇게 해 나갈 때 엄마는 너를 믿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네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네.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주는 것, 그 마음을 지지해주는 것,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잘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고 또 믿고 이제 또 아이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잔소리도 하고 뭐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8번 유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스스로 더 잘 해 나가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아이에게 좀 내가 널 믿는다,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아이한테 좀 더 격려하고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 아이들은 굉장히 이 초반에 아이 같은 그러니까 부모한테 순응하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잘 따라주고 순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네.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굉장히 저항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다른 아이와 똑같이 부모의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방향성으로 아이에게 계속 코칭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잘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이제 애니어그램 전문가 이제 정쌤과 금쪽 같은 내 새끼 20화에 나오는 이제 장형, 네. 8형 어린이 이제 행동을 분석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양육 방향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들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금쪽이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